저는 30대의 여성으로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2살 때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 혼자 몸으로 남편을 키우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너 박서방 죽은 지가 언젠데 여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되니? 제가 따로 재혼한 것도 아니고 또 시어머니 식당 일 같이 하면서 사느라 그런 거죠. 말이 식당 일 같이 하는 거지 뭐 너에게 따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저랑 오시기 생활비 들어가는 돈 다 시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시는걸요? 난 속도 좋다. 월급 한 푼 안 받고 시어머니 식당서 일해. 한 집서 시집살이 해. 그것도 남편도 애진작에 명달리 했는데. 제가 식당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식당 일 거드는 수준이에요, 엄마. 어머님께서 늘 저는 우식이 돌보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하시니까요.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돼서 이날 이때껏 뭐 하는 거야? 수미야, 제발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응? 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보는 내가 답답하고 복장 터져 그러지. 그 양반 수전노라 내복 한 벌로 10년은 나는 분인데 너에게 콩나물값 하나까지 잔소리할 게 뻔하지. 우리 시어머니가 돈 허투루 쓰는 건 싫어하셔도 먹는 거에는 돈 안 아끼세요. 특히나 우식이 먹이는 건 언제나 재료도 유기농으로 제일 비싼 걸로만 사라고 하시는걸요.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몸이 아프기 시작한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더랍니다. 결국 30년 넘게 운영하던 남대문 시장의 갈치조림 집을 폐업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집이 내가 마지막으로 살다 갈 집이다. 어머니, 집이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 집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 저기 거미줄. 시어머니께서 경매로 사드렸다는 단독주택이라길래 그러려니 하고 이사를 갔던 게 실수였습니다. 막상 이삿짐을 가지고 도착해보니 집이 폐가여도 너무 폐가인 겁니다. 어머니, 이 집에 그대로 사실 작정이세요? 남투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서 불어 공기 좋은 곳에 단독주택이라길래 냉큼 매입한 거야. 그래도 도배랑 장판, 페인트 칠 다 새로 해야겠는걸요? 이 집이 보기엔 폐가 같아도 풍수가 얼마나 좋은 집인데 일전에 도깨비 집터로도 유명해서 아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일도 다 잘 풀려 이사 갔다더라. 그건 그거고 집이 너무 낡았으니 수리는 좀... 집터 좋은 곳에 이사 와서 바로 손대면 복스러운 기운이 다 흩어진다더라. 그리고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해. 결국 헛돈 쓰는 것이 싫어 집수리를 마다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집안의 가훈을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라고 적어서 액자에 끼워 걸어 놓으신 분입니다. 가훈이 저게 뭐니?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워낙에 억척스레 일하는 분이니 개같이 번다는 건 이해가 간다만 정승같이 쓴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꼴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머니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번에 같이 밥 먹는데 세상에 화장지 한쪽을 반으로 쪼개서 쓰는 걸 보고 놀랐다. 그거 약과인걸요? 아니 밥 장사하는 양반이 남의 집 식당서 밥 먹으면서 남은 반찬 싸달라는 건 또 무슨 심리야? 울 시어머니가 음식이든 물건이든 남아서 버리는 걸 용납 못하세요. 아이고 지독해라. 그 양반 그리 돈 아껴서 죽을 때 싸들고 가시려나? 서민갑부 소리 들을 정도로 알부자인 양반이 청산과부로 늙어가는 며느리 호사나 좀 시켜주시지 않고. 엄마도 참, 나 호강시켜주려고 시어머니가 고생고생 돈 버는 건 아니시잖아요.
넌 대체 내 딸이냐? 아님 네 시어머니 딸이냐? 아들 주고 꽃다운 나이에 과부된 며느리가 10년 넘게 재혼도 안 하고 시집살이 하고 있으면 아들 대신 호강시켜줄 수도 있는 일이지. 저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요즘 세상에 어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호강이더냐? 아휴, 엄마도 참. 새로 이사를 온 뒤부터 시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부터는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미안하다, 수미야. 여태 널 데리고 산 것도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는데 딸도 아닌 너를 내 대소변을 받아내게 시키다니. 어머니, 저는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걸요. 그래도 미안하다. 수미야, 너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지?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나 살아생전에야 네가 워낙 마음이 착하고 약해서 혼자 살아갈 내가 마음에 걸려 재혼 안 했다 치더라도 나 죽고 나면 좋은 남자 만나 팔자 고쳐라. 어머님도 참 무슨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쳐요.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니? 남자나 여자나 그저 배우자 복 좋은 게 최고 복인데 너는 남편을 그리 일찍 여의었으니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내가 너처럼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평생 외롭게 살아서 잘 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수미야.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엄마대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는 저를 또 타박하셨어요. 수미야, 너 대체 언제까지 네 시어머니 병수발 들 작정이야? 엄마, 그럼 이왕 시작한 병수발을 중간에 관두라고요? 요즘은 친부모님도 다 암에 걸리거나 나이 들어 투병하면 요양원에 맡기는 시대다. 하물며 시어머니? 그것도 남편 사별한 지 10년이나 지나서? 남들이 들으면 다 너보고 정신머리 빠졌다고 한다. 엄마도 참. 이웃집 할머니는 저보고 보기 드문 효부라고 칭찬하시던걸요? 뭐? 저번에 봤던 그 텃밭에 대파 키우는 노인네 말하는 거니? 네, 엄마. 90세 넘었는데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정정하긴 초기 치매로 약 드신다 하더라. 그래요? 일상 대화 몇 마디 나눌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나저나 너 저번에 보니까 네 시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있던데 차라리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떻겠니? 엄마도 참. 우리 시어머니 성격 아시면서 그래요. 돈 주고 간병인 쓸 양반인가요, 어디? 듣자 하니 너 왜 자꾸 혈압 오르는 소리만 하니? 네가 없었으면 그럼 어쩔 건데? 너 아니었으면 요양원 갔거나 간병인 쓰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시어머니 곁에 제가 있잖아요, 엄마. 너도 참 얼병이다, 얼병이. 아이 참에 네 시어머니한테 남대문 갈치조림 집이나 물려받아 식당 운영하고 독립할 생각이나 하라고 몇 번을 말하디. 엄마도 참. 그게 시어머니 식당이지 어디 제 식당이에요? 혈혈단신 천혜고아 출신에 다른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럼 그 식당이 너랑 우식이 거지 누구 거야? 아무리 돌아가실 때 그리 해주시더라도 벌써 그런 말 할 건 아니죠. 넌 누굴 닮아 그리 융통성이 없어? 나중에 우식이 데리고 뭐 하면서 먹고 살 거야? 10년 가까이 시어머니 곁에서 갈치조림 비법 하나는 제대로 전수 받았으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을 거예요. 알부자로 돈도 많은 놓친 애가 왜 그리 인색한지. 너 젊은 애가 얼굴 그리 푸석하게 다니는 거 보면 엄마 속이 너무 상하다. 그건 제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여자들 얼마나 젊게 사는데 피부과다 필라테스다 자기 관리에 투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딸은 식당 일에 시어머니 병수발에 얼굴이 그냥 요새 아주 할미꽃이 됐구나. 에휴.
엄마도 참 꽃이면 꽃이고 할미면 할미지. 할미꽃은 뭐요? 고생만 해서 할미처럼 겉늙었어도 엄마 눈에 꽃처럼 예쁘니 그렇지. 암튼 우리 엄마 센스 하나는 알아주셔야 돼. 내가 이런 말 하면 욕심 많은 노인네라 할지 모르겠다만 네 시어머니 너한테까지 너무 인색한 거 정말 섭섭하더라. 아들 죽어 혼자 여태 수절과부처럼 지내는 며느리. 불쌍해서라도 백도 사줘, 옷도 사줘, 돈도 안겨줘. 나라면 그러겠다만. 우리 시어머니는 100억이 있어도 옷이나 백에는 돈 안 쓸 양반이세요. 넌 어째 그런 거에 불만 하나가 없니? 명품 같은 거에 저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쇼핑이나 돈 욕심이 별로 없는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도 돈 욕심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 심장 상태가 그렇게 나쁜가요? 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으실 거예요. 기한을 미루면 미룰수록 환자에게 불리하니 되도록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시죠. 그럼 선생님, 수술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게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입원비랑 다 하시다 보면 1억 좀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수술비를 듣는 순간 멘붕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지금 당장 수술 안 받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어떻게 이런 큰일을 신경 안 써요? 거기다 당장 받으라는 말은 없었어도 최대한 빨리 수술 받으라고 분명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래, 나도 다 들었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니? 게다가 네 시어머니까지 요즘 병세가 말이 아니게 안 좋은데 나까지 수술 받을 상황도 아니다. 1억이라는 목돈의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나날이 고민이 깊어가는 저였습니다. 한 며칠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단돈 10,000원 쓰는 일에도 덜덜 떠는 분에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날도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뒤처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수미야, 나 죽거든. 이 집은 너 가져라. 우리 사는 이 집 말씀이세요? 그래. 왜? 너무 귀신 나오기 일보 직전이 폐가라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 저 우리 엄마 수술비에 쓰게 1억만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 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그 말을 뱉어내지 못했더랍니다. 이 집이 보기엔 낡고 형편없는 폐가로 보여도 한창 때는 고관 대작들이 줄을 서서 사가려고 난리치던 집이란다. 그 정도로 이 집이 터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남대문서 우리 아는 갈치조림집 옆에 왜 호떡장수 아저씨 기억나지? 네. 씨앗 호떡 팔아서 돈 많이 버신 분이요. 그 아저씨가 하고 다니는 건 추레해 보여도 건물이 두 채란다. 그것도 영등포 알짜배기 자리에. 그분이 그 정도로 재력가셨던 거예요? 그래. 땅이니 아파트니 경매의 달인이기도 하고 이 폐가 자리가 아주 풍수적으로 최고의 명당이라고 정보를 준 것도 그 아저씨란다. 그래서 이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 과거에 실은 내가 그 호떡 사장에게 돈을 꿔준 일이 있었어. 어머님께서요? 절대 남들이랑 돈 거래 같은 거 일절 안 하시잖아요. 그 아저씨는 사정이 달랐다. 아내가 딸 낳다 죽고 혼자 애 키우는 호래비였는데 그 당시 그 어린 딸내미가 희귀병에 걸려 병원비로 빚이 몇 천이었어. 밀린 병원비 안 내면 딸이 죽을 상황이었지. 그래서 돈을 꿔주셨어요? 그래. 하필이면 그 아픈 여자애를 또 내가 여러 번 봐주었단다. 정이 든 아이기도 해서 그냥 눈 감아 넘어가기가 그렇더구나. 돈은 다 돌려받으셨겠네요? 호떡 아저씨 장사로 돈 많이 버셨잖아요. 5년 후에 정확히 원금의 2배를 가지고 날 찾아왔어. 난 어찌 보면 돈을 2배로 불린 셈인데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은인으로 날 생각했는지 이 폐가 정보를 아주 나에게만 알려준다 나름 생색을 내며 말해주더라.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사설이 길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에미야, 내가 죽어도 절대 이 집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이 집 가지고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게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너에게 열려문이라도 세워줬을 건데. 미안하고 고맙구나, 수미야.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알다시피 나 천의 고아인데 너 아니었음 요양원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투병하다 죽어갔을 게다. 왜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얼른 나으셔서 오래오래 저랑 우식이랑 같이 사셔야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나 정도 살았음 단명했단 말은 안 들을 거다. 요즘 시대에 어머니 나이면 단명이란 말 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이상한 말씀 마시고요. 암튼 고마워. 수미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라는 게 내가 가진 복 중 최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따뜻하고 흡족한 웃음을 띠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생전 그런 낯간지러운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좀 의외의 날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요. 평소 하지 않던 낯간지러운 인사를 저에게 건넨 시어머니께서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저와 아들의 외침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영영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셨고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저희 어머님의 지인이신가요? 실은 제가 김진분 할머님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 담당 변호사가 있었다고요? 네. 생전 김진분 사장님께서는 유산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저의 법률사무소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시어머니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김 사장님께서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하나뿐인 며느리에게도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비밀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죠? 김진분 사장님께서 주식과 식당 장사로 일군 30억 원의 재산을 모두 30군데 고아원에 장학기금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재산이 30억이라고요? 주식을 하셨고요? 네. 김 사장님께서는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실들이 저는 하나도 알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는 저에게 냉큼 달려들어와 그런 말을 꺼내시는 친정엄마셨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희 안사돈께서 우리 딸에게는 전혀 유산을 남기신 게 없나요? 저희 로펌을 통해 상속하신 유산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전 재산 30억 원을 홀랑 고아원에 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분 사장님께서는 살아생전 본인이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비애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세상 천재 남의 고아 불쌍한 건 알고 청산과부 며느리랑 손주 불쌍한 건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엄마, 고정하세요. 지금 장례식장이고 시어머니 장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재산이니 유산 상속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자 조문객들이 힐끔거리는 기색이 느껴지더군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는 친정엄마를 겨우 진정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런 수십억 원의 유산을 일구셨음에도 며느리인 저와 손주인 우시기를 위해 1원 한 푼 남기지 않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이더군요. 남은 10억 아니 1억이라도 남겨주셨더라면 최소한 친정엄마의 심장 수술비라도 해결이 됐을 텐데 깊은 실망감으로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게 사실이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살던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똥오줌까지 받아내며 놓친 내 병수발 들어줬더니만 겨우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 한 채 달랑 남겨줬다는 게 말이니 막걸리니? 아이고 속 터져. 엄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 뜻이 그랬다는데 뭐 어째요. 어째요고 저째요고 간에 너 참 속 편해 좋겠다. 당장 우식이랑 내일부터 뭐 벌어먹고 살 건데? 갈치조림집 다시 시작해야죠. 갈치조림집은 뭐 땡전 한 푼 없어도 오픈한다니? 아이고 혈압이야. 아 심장이야. 엄마 가슴이 아파요?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얼른 표정 관리를 하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심장병 환자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화병으로 아픈 것 같구나. 아유 속 터져. 본인이 자린 고비인 건 알았지만 어찌 혼자 남은 며느리와 손주에게까지 그리 인색할 수가 있어 그래? 친정엄마는 계속 아무 유산을 남기지 않으신 시어머니를 타박하는 말을 하셨더랍니다. 너 받은 유산도 1원 한 푼 없는데 이 폐가라도 당장 팔아치워라. 그걸로 식당 열고 너랑 우식이는 엄마 집에 들어와 살아. 지금 생각하기론 그거밖에 답이 안 나온다. 시어머니께서 이 폐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는걸요. 아니 이 귀국 산장 같은 집을 그럼 평생 끼고 살라든? 노인네도 참 무슨 고집이야? 이 집이요 보기엔 이래 보여도 풍수지리적으로 엄청 좋은 데다 한때는 도깨비 집터라고 이름을 날리던 집이래요. 도깨비 집터라니? 그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도깨비가 나와서 놀다 가는 집이라 해서 도깨비 집터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무슨 속설인데 그래? 도깨비 집터서 장사를 하면 무슨 장사를 하건 대박이 나서 떼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넌 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집을 도깨비 집터라 팔지도 않고 끼고 살겠다는 거야? 끼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갈치조림 집을 열겠다고요, 엄마. 뭐라고? 한 번도 아니고 제게 굉장히 여러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저희 시어머니 빈말이나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셨는데 한번 믿어보려고요. 너 알아서 해라. 내 재산도 아니고 엄마가 돈이 많아 네 사업자금 보태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뭐라고 감나라 배 내놔라 훈수를 두겠니? 엄마도 참 내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닌 거 아시면서. 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장사 대박이나 났으면 좋겠구나. 우리 불쌍한 딸이랑 손주 잘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또 왜 우세요? 네 시어머니 하도 알보자라 소문나서 뭐 아파트 한 채 값 아님 최소한 갈치조림집 하던 가게 권리금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가버리셨다니. 솔직히 서운하고 또 우리 딸 고단하게 살 생각하니 속상히 그런다 왜? 엄마 그만하세요. 돈은 제가 장사해서 많이 벌 거니까. 아휴 자신감 하나는 짱짱해서 좋구나. 가진 게 없으면 자신감이라도 많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 네가 현명하다 현명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폐가에 갈치조림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대문서 30년 넘게 갈치조림집을 운영해온 시어머니셨고 맛집으로 소문난 그 갈치조림의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받아 저 역시 갈치조림 하나만은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식당을 오픈하려니 일단 집 공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없는 돈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했죠. 엄마, 지금 당장 급한 돈은 엄마 심장 수술비 모으는 돈인데 가게 인테리어로 써버려서 어쩌죠? 그 돈 아꼈다고 엄마 심장 수술비 마련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재벌도 아니고 무슨 수술비에 1억을 쓴다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됐다. 너 돈 벌면 너랑 우식이 살 국리 차리기에도 바쁜데 그 돈을 홀랑 엄마 수술비에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두고 보세요. 저 1년 안에 엄마 수술비 모으고 말 테니까. 저는 어금니를 악물고 각오를 다졌더랍니다. 평생 거짓말 같은 거 일절 안 하는 시어머니셨고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면
도깨비집 터서 식당을 열어 대박이 나리라. 그렇게 믿어보자 생각을 했던 거죠. 암에 걸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주며 병간호를 하던 나에게 폐가를 물려주시며 하시던 말씀. 이 집 풍수가 좋으니 절대로 팔지 말고 갖고 있어. 가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폐가의 이곳저곳을 뜯어내는데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그 음성이 귓가에 쟁쟁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집의 장판을 뜯어내는 순간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미친 듯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당장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흐느껴 오는 친정엄마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대체 장판 밑에서 뭐가 나왔길래 그런 난리 부르스가 일어난 거냐고요? 저 역시 장판 밑에서 나온 물건의 정체를 보고는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건... 수미야,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엄마는 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구나, 세상에. 폐가의 장판 밑에서 나온 물건은요, 다름 아닌 통장 3개였더랍니다. 통장 하나는 저희 아들 우식이의 명의였고 다른 하나는 제 명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 친정엄마 명의였어요. 그리고 통장마다 시어머니의 서툰 손글씨로 메모가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엄마, 우식이 통장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장가갈 때 결혼자금이라 되어 있어요. 수미야, 내 통장 메모는 사돈어른 심장수술비다. 친정엄마께서 통장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린 건 바로 그 이유 때문 같았어요. 거기다 제 통장에 붙어있는 메모 역시 저를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재혼할 때 결혼식 자금.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들은 모두 억소리가 나는 거금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는 시점에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더랍니다. 김진분 씨 며느님 되십니까? 네, 제가 며느리인데 어디시죠? 보험회사인데요. 김진분 씨 사망보험금 수여자로 나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 사망보험금이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네, 김진분 씨께서는 총 3개의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넘게 납입을 하셨어요. 금액만 해도 거액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저는 서울에 생전 처음으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더랍니다. 우리 수미가 서울에 아파트를 다 사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엄마도 집이 마음에 드세요? 너랑 우식이 살 집인데 내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 엄마도 참, 제가 이런 큰 아파트 사면서 엄마랑 같이 안 살 생각했겠어요? 나도 이 집에 들어오란 말이니? 그런 이 큰 아파트에 저랑 우식이만 살라고요? 사돈어른 덕에 우리가 여러모로 호강을 하는구나.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1억 원으로 무사히 인공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경과는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엄마셨죠. 솔직히 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나도 따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어서 서글프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동안은 내가 너랑 우식이 곁을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엄마, 수술이 성공적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네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 챙겨주실 거면서 왜 살아생전 그런 언지를 전혀 안 주신 걸까? 글쎄요. 시어머니 속마음이야 제가 어찌알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셔서 그런 인사 전할 방도도 없네. 여기서 말해도 다 들으실 거예요. 저 위에서는 다 들린대요. 밑에 사람들 하는 말이요. 그럼 다행이지. 사돈어른 감사해요. 덕분에 그 큰 돈 들어가는 수술까지 받고 명이 늘었어요. 평생 고생해서 사돈께서 번 돈으로 제가 목숨을 건졌네요. 고마워요, 사돈. 감사 인사 다 전하니 후련하세요? 그리고 사과도 드려야겠다. 사돈, 그간 제가 사돈 흉본 거 용서하세요. 알부자라면서 우리 딸과 손주를 너무 나몰라라 하신 줄 알고 서운한 마음을 먹었네요. 속 좁은 옆에 내에 불 차리려니 너그럽게 봐주셔요, 사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보험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고 경기도의 폐가는 리모델링을 거쳐 갈치조림 식당으로 변신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맛집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어머니 비법 그대로 식당을 운영했죠.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이어서 장사를 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 갈치조림 너무 맛있네요. 가만 뵈니까 낯이 익은데 저랑 우리 어머님이 남대문서 장사할 때부터 뵀던 분 맞죠? 날 기억하시네. 며느님은 매일 식당 나오던 게 아니라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오래된 단골분들 얼굴은 다 기억해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 솔직히 말하면 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럼요? 뭐 소문 듣고 오셨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다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갈치조림 냄새가 나더라고. 고개 빼서 휘 돌아보고 알았죠. 아, 남대문 시장 그 갈치집이 새로 오픈했구나. 이 정도면 단골 인연 되라는 운명 같은데요? 그러게. 손님이랑 사장님 사이도 이렇게 운명적일 수가 있네요. 운명적인 단골분이시니 제가 계란찜 서비스로 드릴게요. 서비스도 너무 화끈한데요. 갈치조림 집은 늘 미어터지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여기가 도깨비 집터라더니 예사장수가 아닌 같기는 하다. 갈치조림 장사 잘 되니 그런 말씀하세요? 장사라는 게 음식맛만 좋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니. 여기는 식당 하기에 딱히 목이 좋은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장사가 잘 되는 게 솔직히 신기하긴 하구나.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식당 오픈하고 나면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입소문 나고 자리 잡히는데 1년은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한 계절도 안 지났는데 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여기 집터가 예사 집터가 아니긴 한 모양이다. 암튼 여러 가지로 묘하고 대단한 양반이다 네 시어머니. 옛날엔 그렇게 흉만 보시더니요. 아 그거야 본인 구두쇠인 거야 둘째 치고 내 딸이랑 손주에게까지 박한 양반이라 오해를 했으니까. 30억을 기부하신 건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네 시어머니께서 가훈이라고 적어놓은 저 글귀가 지금 생각하니 그 양반 평생의 각오이자 나침반이었나 싶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시어머니께서 가훈이라고 적어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던 그 현판의 내용의 의미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죠. 폐가터에서 시작한 갈치조림 집은 거의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에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폐가에서 장사를 시작한 후로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보다 매출이 곱절은 늘었어요.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가게는 분점을 3개나 내게 되었습니다. 분점으로 오픈한 집들도 모두 장사가 잘 됐고 나날이 오르는 매출 실적에 저는 몸은 힘들어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일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 가게는 어쩐 일로? 실은 이 집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해서 예전부터 들려보려고 했어요. 저희 백화점 푸드코트에 한식당이 적당한 게 입점이 안 되어서 여기 갈치조림 집을 눈여겨봐왔고요. 아, 그러세요? 갑작스러운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의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명성 들을 때와도 다르게 더 신뢰가 가고 확신이 가네요. 저희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계약하는 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 매니저는 자세한 계약 조건이 적힌 서류를 전송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더군요. 무슨 손님이랑 그리 얘기를 길게 나누니? 엄마, 저 여자요.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님이 아니면 뭐 예전에 남대문 시장서 장사할 때부터 오던 단골이니? 워낙에 그런 손님들이 많았기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엄마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땡땡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인데 우리 식당을 백화점 푸드코트에 입점하고 싶다네요. 진짜니? 갈치조림이 잘 팔린다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야? 저도 제안받고도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해 있네요. 그러니까 너 뭐라고 대답했어? 입점하겠다고 그러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도 백화점 입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민이가 이제 완전히 요식업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는구나 세상에. 그러게요 엄마. 이게 다 시어머니 레시피 덕분인데 여기 집터도 예사 집터가 아니라 그 덕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원인도 당연히 있지만 네가 밤잠 줄여가며 식당 운영에 매달린 걸 엄마는 다 안다. 거기다 네 시어머니도 다 아실 거야. 돌아가신 분이 뭘 아실까요? 어머 얘 좀 봐. 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분명히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듣고 보인다며. 제가요? 그래.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죄송한 마음 주절거릴 때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아, 기억나요, 엄마. 저 하늘에서 네 시어머니가 다 보고 계실 거다. 너 오시기 데리고 먹고 산다고 열심히 사는 거. 오늘은 정말 칭찬받고 싶은 날이네요. 시어머니께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충분히 기뻐하고 계실 거다. 백화점 입점은 무탈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푸드코트 내에서도 저희 식당의 갈치조림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죠. 얼마 전에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를 밀키트화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가게 갈치조림이 양념에 재워뒀다가 그때그때 양은 냄비에 끓여서 내어가는 게 맛인데 밀키트화해도 그 맛이 살까요? 양은 냄비는 구하기 힘든 그릇도 아니고 가정에서 조리하는 도구에 맞게 간이나 재료를 조금 조절하면 될 거예요. 기후와는 다르게 저희 식당 갈치조림은 홈쇼핑에서도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업 매출이 늘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후원하시는 고아원 장학 사업에 동참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나고 자란 고아원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 저 역시 그 고아원에 가장 먼저 후원을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진무 사장님에 이어 며느리분까지 이렇게 저희 고아원에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곳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자란 고아원이라 저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김진무 사장님께서 고아원 원생이던 시절 아주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셨다네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선대 원장님께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저도 궁금한데 아는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김진부님께서는 어려서 공부를 아주 잘했고 후원하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두고 그 독지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후원이 끊겼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일 이후로는 김진부님이 공부하도록 후원해주는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불행히도 학업을 포기해야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서울권 명문대의 영문과에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금이 없어 놓치고 말았죠.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그런 제도도 없어 나서 등록금 마련을 못하면 합격증을 놓치는 시대였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더 고아원 장합사업에 후원을 하신 거군요. 네, 후원 조건도 까다롭고 명확했어요. 공부에 뜻이 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등록금과 학자금이 부족한 원생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렇군요. 저희 고아원서 장학금 이름도 김진분 장학금이에요. 최근엔 후원받는 고아원들끼리 연합해서 김진분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 재단에서 후원금을 모두 관리하면 되니까. 그럼 오늘 제가 기부하는 후원금도 저희 시어머니 이름 딴 장학재단 내에서 관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공부 잘하던 총명한 고아 소녀가 후원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과연 그 심정이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 처음으로 억척스레 일하셨더랍니다. 어머니,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엄청 안 좋을 거라는데
가게 여시게요? 날씨 구적 가게 파하면 1년에 며칠이나 장사하려고.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종일 폭우가 쏟아질 거래요. 그래도 사람들은 점심 저녁 안 거른다. 우리 집 갈치조림 생각나는 사람들은 먹으러 올 거고 시장 내서 배달만 해도 그게 얼만데. 아유 참 어머니 못 말려요. 날씨 따라 컨디션 따라 장사 가리면 절대 장사로 돈 못 번다. 감기에 걸려도 웬만한 몸살에도 병원과 주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가게 문을 여는 시어머니셨죠. 한 번은 맹장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시다가 수술 부위에 실밥이 터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식당 문을 여시다니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실 시어머니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었습니다. 음식점 골목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시어머니의 갈치조림 집이었고 장사를 오래 해오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 내가 돈 열심히 모으는지 아닌지 대기 어찌아우. 사장님도 참, 저 이 가게 오픈하고부터 다녔는데 30년째 안 변하고 그대로 입고 계신 옷가지가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어휴 지독하셔. 내가 이리 돈은 개같이 벌어도 나중에 정승같이 쓰려고 그러우. 꼭 그렇게 벌어야 정승같이 쓰나요? 돈이란 개 같다는 말 들을 정도로 억척스레 안 모으면 모여지지가 않는 물건이니 그러지요. 그렇게 모은 돈을 정승처럼 쓰려고 그리 억척스레 사신다고요? 예, 좋은데 돈을 써도 정승 같다는 말 들으려면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사장님 멋지시네요. 그런 말을 주고받던 시어머님과 단골 손님의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는 잘 다녀왔니? 네, 엄마. 후원금 낸다고 하니 고맙다고들 하지? 그럼요. 시어머님과 며느리 두 분이 대를 이어 기부를 크게 한다고 많이 좋아하시고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네 얼굴 안색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안색이구나. 암튼 우리 엄마 귀신이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별일은 아니고 고아원에서요. 시어머니 어렸을 때 일화들을 들었어요. 무슨 일화를 들었어? 알고 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학교 다닐 때. 하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경우도 바르고 기억력도 남다른 분이었지.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학비 지원해주던 독지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 합격하고도 물거품 됐나 봐요. 저런, 그런 사연이 있어서 더 장학금으로 쓰라고 기부를 하셨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장학재단 세우려고 하는데 이름은 김진분 장학재단으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이름 따서요. 그래, 그거 너무 잘된 일이로구나. 못 배운 한과 미련을 평생 그런 식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다니 참 대단한 분이다, 네 시어머니. 그 장학금 받고 벌써 대학생 된 원생들도 여럿인가 봐요. 하늘에서 그 모습 보고 많이 뿌듯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요. 하늘에서도 다 들리고 보이는 거니까. 시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저 역시 식당 수입과 사업에서 오는 매출의 20%를 다달이 고아원 장학기금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패를 전달받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쉬고 계신 추모원으로 향했어요. 납골당한 액자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하실 때 매는 앞치마를 맨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간 평안하셨어요? 오냐라고 대답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유지 받들어서 저도 장학금 기부 사업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대를 이어 후원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이거 감사패인데 이건 아무래도 어머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납골당 안에 박스 안에 감사패를 소중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폐가가요. 좋은 터라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안 믿었더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 집터가 좋긴 좋은가 봐요. 장사도 잘 되고 연계된 사업도 대박이 나서
저 이제 부자 사장님 소리 들을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런 말을 고백하는데 문득 울음이 왈칵 터지더군요. 이렇게 좋은 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시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치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공부를 잘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살아생전 그런 자랑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 학교 때 무척 똑똑했다. 공부 잘했다. 그런 자랑 한 번쯤 하시지 그랬어요. 살면서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막상 물어보면 그게 정작 자신의 꿈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오곤 합니다. 아마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난 꿈을 이루지 못했다. 명문대생이 될 뻔한 문턱에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고아 소녀의 절망감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정을 이뤄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 역시 빨리 명을 달리해버리고 홀로 억척스럽게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고생고생 성실한 노동으로 점철된 삶. 본인을 위해서는 비싼 팬티 한 장 안 사입으셨던 시어머니의 검소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개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께서 이루려 한 꿈은 아마도 본인은 실현하지 못한 꿈의 그림자를 다른 이들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마음과 의지는 아니었을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대학생이 못 되셨지만 어머니께서 기탁한 장학금으로 벌써 10명도 넘는 대학생이 나왔대요. 그 애들 모두 고아라서 가난하지만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랍니다.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값진 노동의 대가로 그 아이들이 학업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으니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더 멋진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꿈이 있지요. 나는 꿈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분명 꿈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꿈을 이루는 데는 정말이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재능, 환경, 의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의 흐름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꿈을 이뤘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시어머니 인생을 반추해보면 사람들마다 꿈도 각양각색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본인의 명예와 명리를 위한 길이죠. 그런 삶도 쉽지 않고 멋있지만 나의 못 이룬 꿈에 대해 절망에 그치지 않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 또한 정말로 멋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김진분 여사처럼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네요. 김진분 장학재단이라는 멋있는 7글자로 세상에 기억된 시어머니십니다. 어머님,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추억으로 살아 숨쉰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식당 주방에서 가게 오픈을 준비할 때면 새벽같이 일어나 동동거리며 갈치조림 양념을 배합하던 어머님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답니다. 어머니, 지금 계시는 그곳은 지낼만 하신가요? 그곳에서는 부디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요.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김진분 여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